그 브리더가 아마 2010년 중반 때 처음으로 아마 알비노를 발견했다고 페이스북에다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실제로 딱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리키 중에서는 제일 안녕하세요, 아이작이스 베이삭입니다. 여러분, 리키안스 게코가 집에서 키우면은 40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입양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이즈를 좀 큰 아이들을 조금 선호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예쁜 컬러를 조금 가진 아이들을 선호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나의 운명의 반려 리키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만의 운명의 반려 리키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로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컬 같은 경우에는 그 뉴칼레도니아라는 그 큰 섬에 여러 각 지역에 서식하는 조금 특징이 다른 아이들을 이제 뜻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좀 크고 그리고 좀 어두운 쪽을 좀 더 선호하신다면은 포인디미에라는 그 퓨어로컬 GTI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 어두운 아이를 원하는데 뭔가 패턴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호하시는 분은 마운트 코기스나 아니면은 덤베야 같은 로컬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덤베아란 아이들은 덤베아 지역에서 이제 채집된 아이들이고, 그리고 포인디미에 같은 경우에는 또 포인디미에 지역에서 채집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로컬 이름들이 채집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와서 생기게 된 이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리키라는 아이들을 궁금하셔서 서치를 해보셨을 때 꼭 따라오는 단어가 로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이유는 각 지역의 아이들마다 리키 아이들이 그 특징이 눈에 띄게 많이 달라서 이 로컬들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키를 입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로컬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지금 리키가 반려동물로 이제 키우게 된 지 약 30년에서 40년 정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활발하게 이제 시작한 거는 20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브리딩을 또 이제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전과는 다른 특징을 좀 가진 아이들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퓨어 로컬이든 아니면은 불분명한 로컬 아이들을 브리딩을 통해서 자신만이 추구하는 그 특징을 가진 개체를 뭔가 만들어낸 게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스몰 라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스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빨간색 패턴과 그 다음에 조금 어두운 계열의 바디 색감을 가진 개코이거든요. 여러분께서 그 다스몰을 영어로 검색하시면은 그 스타워즈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왜 다스몰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도 다스몰 라인을 만드셨을 때 제일 처음에 그 페어가 부모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패턴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부모 다 사이즈가 큰 GT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저씨께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계속 10년 넘게 이제 브리딩을 해오신 결과 지금 다스몰 라인 아이들이 이제 빨간색 패턴, 검은색 바디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다크 올리브한 그런 색감을 또 가지는 이제 아이들도 같이 있고, 또 하나의 또 예시를 드리자면은 트루 컬러,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트루 컬러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렉시리 게코스의 앤토니 같은 경우에는 저와 2010년도? 그때 아마 처음 이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앤토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많이 추구했던 브리더였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특징을 가진 개체들만 입양을 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브리딩을 해서 아이들을 해칭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실히 컬러감이 들어있는 진한 핑크색과 빨간색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던 브리더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트루 컬러 라인 아이들을 보면은 빨간색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진한 핑크색을 가진 이제 아이들을 해칭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특징들을 일관적으로 계속 브리딩을 해온 것들을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각 브리더들마다 자기들만의 시그니처 라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렉시리 게코스의 시그니처 라인은 트루 컬러 라인인 것처럼. 세 번째는 모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로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마다의 그 차이점이 있는데,
모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적 성질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리키 같은 경우에는 모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멜라니스틱, 다크모프, 그리고 알바이너, 그리고 약간 좀 추정인데 특이한 형질 및 색감을 좀 가지고 있는 하이포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모프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멜라니스틱과 다크모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어두운 아이들이에요. 근데 항상 저에게 여쭤보는 게 이 아이들이 도대체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다 내 눈에는 다 어두운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발색 다운이 될 때 이 차이점이 확연히 조금 드러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색 다운이란 사육장에 이제 습도가 낮거나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조금 마음이 편할 때 아이들의 바디 색감이 뭔가 연하게 빠진 상태를 발색 다운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왼쪽이 멜라니스틱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다크모프아이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발색이 다운됐었을 때 보시면은 이 그물 무늬가 하나씩 보일 텐데, 왼쪽에 보이는 그 멜라니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그물 무늬가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대신 반면에 다크모프 아이들은 그 그물 무늬가 발색 업 상태에서는 그게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발색 다운인 경우에는 그 선이 정말 희미하게 뭔가 좀 연하게 바뀌거든요. 이게 다크모프와 멜라니스틱 아이들을 조금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다크모프 아이가 더 멜라니스틱 같은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의 백그라운드 정보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비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 있는 타키토라는 브리더가 있어요. 그 브리더가 아마 2010년 중반 때 처음으로 아마 알비노를 발견했다고 페이스북에다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실제로 딱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리키 중에서는 제일 노랬던 것 같아요. 노란색 바디 색감과 빨간 눈을 가진 리키 아이들입니다. 하이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그 가지고 있는 바디 색감이 그 아이보리 색감이 정말 신기해요. 딱 보면은 어떻게 리키 색깔이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이 하이포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연구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한 특징을 가진 모프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리핀에 갔었을 때 좀 이곳저곳에서 그런 아이보리 색감을 가진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모프 중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운명의 반려리키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추구하시는 그 취향들이 각각 다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두운 색감을 가진 이제 리키 아이들을 좋아해서 멜라니스틱이나 다크모프 이런 모프 쪽의 아이들을 조금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로컬,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모프 이런 개념들을 좀 더 아시면은 본인에게 맞는 반려리키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